이제 병원년 새해가 밝았는데, 이제 올해도 이제 앞으로 한 4월 달쯤 되면 심전 마음 공부 훈련이, 지도자 훈련이 있고 한데 그 사이에 이제 그동안 못했던 것을 공부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먼저 그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신법을 갖고 오늘은 대체적인 걸 하고 부분적인 이제 상세하게 하고 내중에 그 용신법의 핵심이 무이스선법이니까 무이스선법 강의를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다음 학기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자유롭게 하는데 모든 법의 주인이 된다.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그 여러 가지 이 세상에도 법이 있잖아요. 법도 있고 마음 쓰는 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것을 가장 주된 주인이 되는 용신법이다. 이렇게 우리 대종사님께서 그 정의해 주셨거든요. 용신법이란 무엇이냐 하면 마음을 사용하는 법이다. 이렇게 쓸 용자니까 마음을 사용하는 법이다. 근데 무슨 소리냐 하면 풀어보면 천만 경계에서 그럼 이제 경계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응? 경계를 들었어요? 들었어요. 천만 경계에서 항상 자리타로 그러니까 너도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든 거를 모든 물질과 환경과 이제 자기 재주자 이런 거를 좋게 이용한다. 바르게 이용하는 마음을 조정하는 법이다.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어요. 천만 경계 속에서 항상 근데 마음을 잘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남을 이롭게 하고 나도 이롭게 하고 또 나한테 주어진 환경이나 물질이나 이 어떤 재능이나 이거를 선용한다는 게 선용한다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이용하는 그렇게 해서 너와 나에게 다 은혜가 나타나게 하는 그 마음을 조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종이란 말은 조종 자동차를 조종한다 그래요? 운전한다 그래요? 운전한다 그러죠. 그러면 비행기는 운전한다 그래요? 조종한다 그래요? 그러죠. 그럼 뭐가 다를까요? 예? 뭐가 다를? 조종하고 운전은 뭐가 다를? 어디? 어떻게 다를? 아이고, 어머, 맞았어요. 3차원으로 가고 자동차는 2차원으로 가. 아무리 해봐도 땅에서 왔다 갔다 하지 뭐 날아갔다 왔다 갔다 안 해. 그러니까 마음이란 운전을 하는 거예요. 조종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란 이게 3차원적인 거예요. 아주 이게 평면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대종사님은 운전이라고 안 하고 조종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마음을 조종하는 뭐가 돼? 파일럿가 된다. 파일럿가 된다. 그런 의미, 마음 사용이라는 건 마음 사용이 천만 경계 속에서 별의별 일이 다 있으면 그때 그 마음을 운용을 해서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고 편용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럼 왜 그러면 오늘날 시대에 그 용신법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해야 할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이제 근데 실제로 그 용신법도 중요한데 그 배경을 알아야 돼. 왜 해야 되는 목적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금 세상은 물질 문명의 발전을 따라서 산업공상에 대한 학식과 기술이 많이 진보되었으며 생활에 대한 기구도 많이 화려해졌으나 이 화려한 물질에 눈과 마음이 황홀해지고 반면에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은 극도로 제약하여 주인된 정신이 도리어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됐다. 이게 첫째 전제인 거예요. 그런 물질 문명이 너무 발달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는 편해졌으나 어떻게 됐어요? 그거를 물질을 사용할 사람이 물질이 이게 노예가 돼버렸다. 주인이 안 되고 노예가 돼버렸다. 이렇게 했으니 이것이 근심될 현상이라.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사람이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물질이
악용되고 마는 것이며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이란 게 예를 들어서 물질이라는 건 이게 과학자들이 다 개발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인슈타인이 해서 핵의 원리를 밝힐 때는 그런 데 쓰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주 원리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밝혀놓은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 핵의 원리를 밝혀놨는데 사람들이 들어서 원자 폭탄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누구 그렇게 하라고는 안 그랬어요. 공학자들은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공학자가 잘못했어요? 정치가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 누가 잘못한 거? 그러니까 공학자는 그냥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정치가들이 그걸 살짝 이용해 본 거예요. AI는 공학자들이 만들어 놨는데 이용은 사람들이 근데 이걸 잘못 이용하면 이게 큰 해가 되고 좋게 이용하면 좋게 된다. 이게 원자력도 잘 이용하면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이렇게 좋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항암 치료 같은 것도요. 그 원자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마음이 바르지 못한 물질이 해독이 된다 이거죠. 아무리 좋은 제주와 박람박식이라도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제주와 박람박식이 공중을 해를 친다 이거죠. 지식이 많은 것이 해를 치게 해롭게 작용한다 이거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환경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이 죄업을 짓게 만든다. 그냥 방탕해서 놀기만 하다가 그 환경 때문에 더 타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옛날에 그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개발했대요. 근데 너무나 맛있는 거 자기가 개발해 놓고도 너무나 맛있는데 착 퍼먹었다가 당뇨병으로 죽어버렸대요. 그러면 예, 어떻게 됐어요? 그 물질이 맛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하고 그냥 거기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맛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 미국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좋은 것이냐, 그 다음에 재주가 좋은 것이냐, 환경이 좋은 것이 환경이냐, 어떻게 돼요? 환경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 그죠? 또, 물질에도 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재주와 죄가 없어요. 정해진 바가 없지만 이게 좋게 쓰고 못 쓰는 거지, 마음이 하는 것이지, 그 물질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물질이 잘못이야. 오늘날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돼도 사람이 잘 이용하면 그게 선용될 수가 있는데 잘못 이용해서 그런 것이 물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모든 문명이 사용하는 마음에 따라서 악용될 수도 있고 선용될 수도 있는데 오늘날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마음 쓰는 방법이라든지 마음의 용심법이라든지 그 이제 용심법의 기초가 있거든요. 기초. 우리 사막이라든지 기초가 있어요. 그거를 공부하지 않으면 뭐예요? 도둑에게 무기를 준 것 같다. 도둑에게 무기를 준 것 같다. 아무런 이 정신 문명이 안 발달되고 마음 쓰는 줄을 모르면 바깥에 있는 모든 문명이 도둑에게 무기를 준 것 같아서 위험해서 안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질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요새는 막 그 물질 필요 없고 막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도 많아요. 산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도 있던데 아니라 그 자체를 이용하는 용심법을 배우고 그 용심법에 원리가 있어요. 근본을 먼저 배워요. 그냥 바깥에 있는 테크닉만 배울 게 아니라 근본의 원리를 배워서 용심법을 씀으로써 우리가 하자는 건 목적이 뭐예요? 모든 물질과 환경과 재주를 활용해서 낙원 세계를 이루자는 거예요. 그렇죠? 어때요? 이름 뭐예요? 박윤? 박유. 박윤. 윤. 그렇구나. 옛날에 거기 어디더라? 저기 봉두스러는 하면 안 왔대요? 어렸을 때 왔다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에 그때는 나도 어려갖고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둘이 있었어요. 둘이. 응?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은 뭐냐면 모든 물질 문명은 그대로 발달하는데 정신 문명이 안 발달됐단 말이죠. 그럼 물질을 말이에요. 엄청나게 사회국가 세계에서 개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막 총력다해서 개발하고 우리나라도 막 다른 나라에 뒤떨어질까 하고 막 총력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나오는데 내가 경제개발, 물질개발하겠다고 공약 건 사람 봤는데요. 심정개발하겠다 공약 건을 한 사람
하나도 못 봤어. 한 번. 이때까지 수십 년간 해도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그래,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예? 누가 한번 심정 개발을 뭐 걸고 한번 나가볼까, 대통령? 심정 개발, 나는 심정 개발 하겠습니다. 물질 개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래야 이 세상이 행복합니다. 하고, 이게 아니, 진사님이 안 나갔는데, 왜 어디로 아니, 그 진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세상이 아무리 해도 도대체 대통령 하면 심정 개발도 한다고 한마디라도 넣어야 되는데, 한마디도 못 봤어요. 맞아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인성교육이란 말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인성교육. 그건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해서 내중에 심정개발 넣으면 무조건 투표해 주기. 그렇죠. 그래서 그대들은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신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여기 있잖아요. 천만 경계에서 항상 자리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돼서 그 조종, 자기만 될 게 아니라 남한테 조종 방법을 가르쳐서 물심양면으로 참 한 가지 참문명세계를 이룩하라. 이게 우리 목적이에요. 뭐예요? 내가 먼저 조종법을 배워서 마음 조종을 배워서 그걸 누구한테? 남한테 가르치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대종사님도 꼭 남한테 가르치라. 금강경에도 보면 꼭 이걸 가르치라는 게 남한테. 응? 뭐라게? 이타인설을 설법 이게 뭐라 그랬죠? 응? 나한테 그 가르치란 말이죠. 설법 이거 하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니 어떻게 해서 여기 찾아오셨어요? 응, 응. 저기를 봤어요. 근데 그래도 뭐 관심이 거기 가서 뭐가 관심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에 관심이? 일단은 제 마음에 예, 예. 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돼요? 마음대로? 마음이 잘 안, 무슨 과 나오셨어요? 심리학과 나왔는데 요새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니, 4년간 배웠는데 심리학이 마음이 원리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예? 나 그러는데 그렇게 매 배웠는데 왜 마음이 안 되는 이게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심법이란 말은 그 움직이던 마음을 컨트롤, 내가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리는 그 원리만 가르치지 어떻게 통제하냐는 안 가르치잖아요. 어? 통제법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 하려고? 내가 먼저 내 마음을 통제한 다음에 남한테 가르치자는 거예요. 주의, 가정, 사회, 국가에 가르쳐서 이 세계가 함께 잘 사는 세계를 만들자는 게 목적이지. 내 마음만 잘 든다고 해서 세상이 절대 안 돼요. 상대방이 잘못되면 내 마음 아무리 잘못 안 돼요. 같이 잘 돼야 된다. 우리 목적은 그래서 새로운 문명 세계를 건설하잖아요. 새로운 문명 세계가 뭐예요? 물질 문명도 발전하고 정신 문명도 발전하고 이게 공존하는 세계를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과거는 부처님이나 공자님 때는 물질이 없었어요. 이게 정신만 했잖아요. 그다음에 산업혁명 후에 이 서양에서는 정신은 별로 없어. 에?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함께 발전 참문명 세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들은 이 참문명 세계를 건설하는 기술란 말이에요. 앞장서는 기술아. 이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자동차를 써서 잘 사용하려면 어디다 사용해야 돼? 자동차를 어디다 사용해야 돼? 자동차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도둑놈이 자동차를 쓰면 어떻게 돼? 도둑질하는 데 쓰잖아요. 우리가 참 선한 사람이 하면은 선한 일 하는 데 쓰. 봉사대 갔으면 막 누구 이렇게 죄 난데 구원하는 거면 봉사하는 데 쓰잖아요. 자동차는 죄가 없는데 누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를 잘 쓰려면 처음에 뭐를 해야 돼? 좋은 데 쓰려면 운전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운전할 줄 모르면 잘하는데도 못 써요. 자관 어쨌든 먼저 마음을 잘 사용하려면 마음을 운전하는 법을 배운다. 그 운전법을 마음 작용법이라고 해요. 달라요. 사용은 달라요. 사용은 실제 사용하는 거고 작용법은 운전하는 거예요. 마음을 운전하는 배우에서 사용을 잘하자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용심법 하면 마음 사용법, 마음 작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알아요? 용심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동차도 운전하는 법이 있고 잘 쓰는 법이 있단 말이죠. 좋은 대로. 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작용하는 법이에요. 작용. 어떻게 쓰는 법을 배워요. 사용하는 건 뒤로 차로 하기로 하고, 어떻게 하냐.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면, 이 마음 작용이 진리에 부합되게 쓰는 거예요. 어? 다른, 진리에 부합되는 걸 도라고 그래요, 도.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진리에 부합되게 작용하는 걸 도라 그래요. 그건 대학에 나와 있어요. 유교 대학에 이 마음을 진리에 맞게 성품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 그게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의 모든 재주와 물질과 환경을 오직 다른 도로서 진리에 맞게 이용하는 마음 공부를 마음 작용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용식법은 똑같아요. 쓸 용자, 작용이나 사용이나. 그러면 이 봐요. 대종사께서 물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게 100년 전 일이에요. 100년 전에. 예? 그 와서 이제 이게 수십 명이 모였어요. 대종사가 너희들이 왜 여기 와서 공부하냐? 누가 와서 뭐 배우겠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 그렇게 또 이제 가서 누가 물을 거, 너 거기 가서 어디 갔더니 뭐 배우고 왔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예?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이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삼대력, 이게 원불교는 사막이랑 수양연구 취수 사막이 있고요. 사은이란 게 있고 이렇게 교리가 있어요. 사막을 배운다고 하겠습니다. 나는 인생의 요도 또 사은 사유를 배운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다 딱 그렇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도 말이 된다. 그런데 그대들의 말도 다 말이 되긴 하는데 나한테 물어보면 모든 사람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 어떻게 내 마음을 운전하냐 말이야. 어떻게 운전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친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화가 났으면 그 화를 어떻게 가라앉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막 들떴으면 어떻게 가라앉히느냐. 어떤 일을 하다가 막 일이 실패해서 막 우울해졌어. 우울해졌으면 그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 해갖고 바른 마음으로 이게 작용하는 법이에요. 준모 어디 갔어? 용심법이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한테 뒤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해봐요. 본인이 어떨 때가 있어요?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막 짜증날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학생인데도 막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어. 그때 그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 용심법을 작용했어요, 안 했어요? 적응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언제 최근이든지, 옛날이든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 아이, 막, 아니, 그러려면 누구도 다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거, 보통 사람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용심을 뜰 때도 있지, 안 뜰 때도 있지, 맨날 안 뜨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 본인도 그렇죠. 하나도 참기도 하죠. 그럼 그 용심법 쓴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참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뜬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그러려면 여기 다녀요. 여기 다니는 목적은 뭐예요? 항상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우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니, 마음을 어떻게 들까 해야지 왜 우단열을 해야 돼? 그것도 방법이요. 그렇게, 쟤는 막 우울했다가 내가 좀 뭐라고 하면 막 웃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저 기독교에서는 막 마음이 우울하면 막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배워갖고,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작용법을 써서 천만 경계에서 내 마음을 이 컨트롤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작용법이다. 이렇게 할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뭐냐, 지식이 없는 사람은 용심법으로 어떻게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없어, 딴 사람 부족해. 그럼 지식을 사용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면 지식이 얻어지고, 어떻게 하면 지식이 사용할까 하는 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져 학교에서,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지식을 공부를 잘해갖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 적응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이게 용심법이란 거야. 용심법은 다 마음만 어떻게 화만 참고 이게 아니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할 것이냐. 그것도 용심법이라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학교 가다 공부 잘하는 법은 어떻게 하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 그 용심법이야, 그것도. 마음 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1번이 뭐예요? 어? 중에서 들어야지. 그건 조금 뒤고, 첫 번째는 지각을 하지 않는다. 수업 시간에 지각하면 절대 그 시간이 그냥, 말에 안 들어와. 그렇지 않아요? 지각을 않는다. 그리고 우린 지각을 안 해요. 그래갖고 어디 앉는다? 제 앞에 앉아야 돼요. 저 뒤에 앉으면 누가 뭐 하는지 모르면 자연히 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죠. 제가 우리 이제 고대에 있는데 교수님이 새로 들었어. 그때 이제 우리 가르친 이제 교수님 하더니 교수님 왜 가요? 옛날에 선생님 수업 시간 뒤에서 도시락 까먹었어요. 이러더라니까. 저 뒤에 앉았으면 100명이 있으면요. 도시락을 먹는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앉아요? 앞에 앉아요. 일찍 와서 앞에 앉은 거는 1번이요. 그 다음에 집중해 듣는 거예요. 그것도 다 용심법이 된단 말이죠. 권리 있는 사람에겐 권리를 사용하는 방법. 그러겠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권리가 돌아오면 이것이 한정없이 자기가 계속된 줄 알고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권리 있는 대로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우주에 실리는 음양상승의 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권리가 있으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면 올라가. 이게 음양상승의 도가 있어요. 있을 때 애껴야 돼. 조심해야 돼. 근데 막 권리가 들어오면 그냥 막 한없이 가는 줄 알고 돼 있어. 근데 역사를 좀 공부하라, 역사를. 역사를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역사책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역사를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권리만 들어오면 그냥 지맘대로 쓰라고 해요. 이거 참, 이거 안 되거든요. 진짜 내 역사 보면요. 너무나 그냥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라, 권리. 물질 있는 사람은 물질 사용하는 방식. 물질이 많은 사람은 물질 사용. 원망 생활하는 사람은 감사 생활하는 방식을, 복 없는 사람은 복 짓는 방식을,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것도, 조금 기다리고, 돈 없으면 돈 없이 사는 방식을. 처음에는 아껴서 써야죠. 그러다 내년에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천지 만물을, 이게 타력 생활하는 사람 자력 생활, 배울 줄 모르는 사람 잘 배우는 방법,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 잘 가르치는 방식, 공익심 없는 사람 공익심 생활하는 방식을 가르쳐서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오직 바른 도로 이용한다. 이게 용심법의 핵심이에요. 모든 자기가, 그러면 내가 취직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어떻게 해? 떨어졌으면 어떡할 거야? 그것도 용심법이에요. 떨어졌을 때 어떻게 이 마음을 쓰냐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쓰면 될까요? 떨어졌어요. 뭐라고 써요? 실패는 축복이다. 떨어진 건 뭐냐면 젠슨 상이 있잖아요. 엔비디아. 거기가 첫 번 실패를 해버렸거든요. 막 완전 망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딛고 일어나갖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 거기다 표시를 실패는 축복이다 이렇게 써놓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두 번째 시작할 때는 나의 망할 날은 30일 남았다 이렇게 써놓고 시작한 거예요. 30일 지난 날 망하니까 그 사이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실패하면 낭망해갖고 더 타락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패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뭐 어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십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에 막 우울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나를 왜 누가 이렇게 괴롭혔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발판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용심법, 그러니까 그 젠슨항이 용심법을 아는 거예요. 글쎄, 용심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걸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말은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실제 하는 방법을 해보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하전에 모든 학설을 가르치는 데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방법, 공부, 용심법 공부는 끊임없이 작용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그랬군요. 우리가 대학 들어가서 수학도 배우고 물리학도 배우고 공학도 배우는데
맨날 쓰는 거 아니야. 그냥 10분의 1도 못 쓰는 거예요. 10분의 1. 어? 이게 옛날에 내가 수학 공부를 엄청 했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맨날 수학 공부를 했어. 이게 막 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쳤어. 근데 하나도 써먹은 게 없어. 그래서 너무 아까웠고 요새 고등학생 들여놓고 내가 수학을 좀 가르친다니까. 너무 재밌어. 인수분해 가르치고 하니까 옛날에 60년 전에 하던 게 막 생각이 나. 너무 재밌어서 좋더라니까. 그래서 너무나 안 써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작용하는 공부를 해놓으면 1분 1각도 쉬지 않는다. 1분 1각도 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지금부터 그냥 배워보자 이거예요. 네, 배워볼까? 심리학과. 심리학과가 좀 그렇다. 옳다 그래야 내가 기분이 좋은데. 맞는 것 같아요? 제 말이? 아이, 내가 나 심리학 교사한테 무슨 뭐라나 용어를 또 파르소나? 뭐 그런 페르소나? 뭐 그런 말이 있대야. 가만히 뭐 그런 게 있냐? 우리 종교인들은 그래 두 가지 얼굴이 없다. 막 사람을 그러고 뭐 마음이 심층이 뭐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불교하고 비슷하더라니까. 비슷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음작용 공부 그거를 인성관리 3단계라고 그래요. 인성관리 3단계. 이게 마음작용 공부예요. 왜 인성이란 무엇이냐? 사람에게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 가장 윗바닥에 있는 본성은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같이 그러니까 이 우주하고 하나, 천지와 하나가 된 본성이 원래 맑고 깨끗한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성은 본성이 아니에요. 그냥 오랜 동안 습관이 들어서 습성으로 이루어진 게 인성이에요. 사람마다 인성은 다 달라요. 형제간의 인성 달리죠. 많이 달라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인성이? 예? 어중이 떠중이야? 여기 동생. 아이 그래요. 그래서 생각할 때 동생 인성이 좋다고 생각할 때 더 나쁘다고 생각해. 아이고 야, 야. 와도 자꾸 그러더라고. 내 동생 나보다 착해요. 이거 봐, 형제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그 집안은 형제가 좋은 것 같아요. 인성이라는 것은 오랜 동안 습성이 돼갖고 난 습관이에요. 마음 작용하는 습관. 마음 작용하는 습관. 뭐만 보면 화를 내는 것도 인성이에요. 그냥 참는 것도 인성이고. 뭐, 전부, 그게 오래돼갖고 그냥 습성화된 게 인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불교에서는 전생이 있다는 거예요. 전생부터, 오랜 전생부터 습사에 들어온 것이 금생이 된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어릴 때 한 10살 먹어서 그렇게 한 12살 먹어서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저희들은 이제 수업 시간이면 60명이 한 반이요. 60명이 한 반인데, 이게 방이 꽉 들어찼대. 움직이지도 못해요. 꽉 들어차서. 그러면 공부 시험을 받고 1등부터 60등까지 이렇게 제로 앉죠. 그럼 제일 못하는 사람 제일 뒤에. 그러면 이제, 아니, 좀 가르쳐 주라 그래. 좀 이때. 뭐냐. 그래 와서 가르치면요. 어떻게 된 게 가르치면 하면 이렇게 오래 돌아서 잊어먹어. 세상에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가르치면 그냥 이쪽 하면 그냥 앞에 거 잊어먹어. 뒷 가면 이게 하나도 몰라. 이거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제가 생각했지. 이게 태어나서 교육을 잘못한 거냐, 타고난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절대 교육 잘못한 건 아니고 지가 타고난 거지. 어떻게 뭐 10년 동안 교육을 잘못해서 그렇게 사람이 인성이 어둡냐. 그러고 있대요. 사람마다 밝은 사람, 어두운 사람, 먼 사람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저절로 그러겠다.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면 너무 불공평하다. 너무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우린 키가 작아요. 근데 하느님이 그렇게 작다 그러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키가 큰, 키가 크잖아요. 아니, 저기 뒤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지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습성이 해서 금생이 나타나. 그걸 인성이라고 한다. 금생에도 또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통제한다 이거야. 지휘해서 내가 감독한다는 거야. 인성을 내가 통제해서 감독하겠다는 거야. 인성 관리. 이게 마음 공부하고 똑같습니다. 마음 자기하는 공부나 인성 관리나 같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간단해. 응용하는데 그러거든요. 우리는 응용하는데 천만 경계를 응해서 육근을 작용하는데 육근이란 안이비설신이 몸과 마음이에요. 안이비설 여기는 몸이죠. 마음. 육근은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을 천만 경계를 응해서 응이라는 건 이렇게 서로 감응을 한단 말이에요. 천만 경계하고 마음이 감응. 리스폰드 한단 말이에요. 리스폰드 할 때 육근을 작용할 때 천만 경계를 하고 내가 서로 감응하면서 작용할 때 이 소리예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할 것이요. 이게 인성관리 공식이에요. 온전한 그렇죠?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취할 것이요. 이게 온전히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자. 이걸 좀 풀었어요. 풀어. 1단계 천만 경계를 대하면 일단 멈추어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일단 뭐를 멈춰? 마음작용을 멈추라. 써서 온전한 정신. 마음이 온전이라는 것은 깨트러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원래 모습 그대로다. 고스란하다. 원래 모습 고스란하다. 우리가 그릇을 사면 참 온전해요. 한참 쓰다 보면 이게 또 깨져나가. 그건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깨져나가잖아요. 옷도 처음 사면 깨끗하다 온전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뭐 이게 뭐 때도 묻고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고 그건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이 아무런 이렇게 이제 말하면 결함이나 못이 없이 고스란하게 원래 모습 그대로 있다. 이걸 온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온전, 고스란하다. 일단 멈춰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그걸 회복하란 말이에요. 이게 온전한 정신이 뭘까요? 온전한 정신. 쉬운 말로 일심이란 말이에요. 일심을 회복하란 말이에요. 일심. 이게 막 흩어진 게 아니라 딱 통일된 일심을 회복하라. 그래서 회복한 다음에 뭐 할 거냐? 생각을 궁글려 바른 판단을 얻고 온전한 정신을 갖자는 것은 생각을 잘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무리 온전한 정신을 가져도 그 다음에 생각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을 궁글려서 이게 궁글려 바른 판단을 얻어야 돼요. 어떤 일에 있으면 내가 이게 옳은 길이냐 저게 옳은 길이냐 일로 갈까 저로 갈까 판단을 정확하게 하라. 했으면 어떻게 해요? 판단 결과에 따라서 그런 거는 버려버리고 옳은 일은 취하고 불의는 버리고 정의를 취해서 결단 있게 실천한다. 그냥 딱 실천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기를 어떻게 해요? 주의한다. 잊어먹지 아니한다. 이게 주의란 게 하나 있어요. 주의란 건 뭐냐면 히드플리스인데 잊어먹지 않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때 경우에 따라 어떤 경계를 만나면 일단 멈춰서 온전한 생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생각의 바탕에서 바른 판단을 얻어서 판단 결과에 따라 그런 건 버리고 옳은 일을 취해서 실천한다. 요게 공식이에요. 공식. 대종사님이 밝혀진 공식이에요. 이것은 어디를 가도 천만 년이 가도 이 공식은 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뭐 가다가 버러지들이 막 땅에 걸어 다니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발로 딱 막아봤어요. 그랬더니 버러지가 어떻게 해요? 확 안 그래요. 처음에 딱 멈춰요. 이게 내가 어디로 가야 살까? 이거 위험하다. 위험을 감지한 거예요. 감지고 딱 멈춰서 딱 가다가 한쪽으로 여기가 하고 그쪽으로 확 도망가요. 아, 이게 온전 생각 취사. 온전해서 생각하고 취사. 버러지들 다 행명선이야. 온전 생각 취사. 그거 없으면 죽어. 자기 나름대로 여기로 가야 되겠다. 탁. 이게 고양이도 오면 딱 처음에는 딱 이렇게 보고 있다가 조금 더 가까이 가면 탁 한쪽으로 탁 제일 어디 나무 속으로 턱 들어갔네. 탁 들어갔네. 이렇게 해갖고 딱 자기를 피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온전 생각 취사로 생명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동물의 세계라는 거는 참 먹고 먹히는 세계예요. 먹고 먹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저 바닷속에 들어가 봐요. 큰 고기가 작은 그 작은 게 또 작은 거 먹고 이렇게 먹잖아요. 거기서 살아나가려면 뭘 해요? 그냥 위험을 닥쳤을 때 어떻게 빠져나가냐가 탁 멈춰서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더 빨리 잡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생명체의 생활 패턴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하자는 거예요. 이걸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걸 사운드 소트 초이스. 사운드라는 거는 깨트러지지 않은 온전한 상태를 사운드라고 해요. 또 생각해서 초이스는 옳은 건 취하고 그런 건 버린다. 요거를 인성관리 3단계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걸 해석을 한다 이거죠. 해석을 하는데 이거예요. 처음에는 아이 우리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경계를 만났을 때 뭐가 문제? 마음이 경계에 동하는 거예요. 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생각이 마음이 경계에 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잘못되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면 행동이 잘못돼서 잘못 간단 말이에요. 오만 사람하고 마음이 동해갖고 서로 원망을 해갖고 다퉈갖고 사이가 나빠지고 막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막, 어? 이렇게 헤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한동안 참으면 될 걸 그냥 그때 한번 판단 한번 해갖고 이게 서로 다투다가 헤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근데 이게 안 동해야 되는데 동해버린 거 이미 동해. 그럴 때 이게 첫째는 이미 동했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동하지 말라고 이게 온전이라고 동하지 말라 해서 막 가라앉혀서 동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미 동해버리면 어떡할 거냐. 그때 온전으로 돌아가는 공식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예요? 일단 멈춰서 뭐를 멈춰요? 마음 작용을 멈춰. 이게 마음이라는 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경계를 딱 멈춰서 두 번째를 뭘 할 것이냐? 뭐를 해요? 자기 마음을 살핀다. 자기 마음을 살피는데 어디를 살피냐? 제일 마음의 밑바닥을 살피는 거예요. 밑바닥. 그걸 심지라 그래요. 심지를 살펴가다. 우에 일어난 마음을 살필 게 아니라 제일 밑바닥을 살피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요란해진 것은 원인이 어리석은 데서 비롯됩니다. 그렇죠. 누가 내 자존심을 탁 건드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요란해졌는데 왜 자존심이란 거는 이게 어리석은 마음이요. 괜히 자존심이 있으면 그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요란했기 때문에 아무리 화를 참으려고 해도 자존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화가 가라앉질 않아요. 아, 내 자존심이 작용했구나. 응? 내가 좀 대우받으려고 하는데 대우를 안 해줘서 이렇게 내가 화가 났구나. 그거 대우받으려면 없애버리면 화가 가라앉아. 그런데 그냥 화만 가르치려면 안 가라앉아. 위의 마음은 화난 마음이고 밑에 마음은 자존심이요. 자존심 화가 아니요. 그러면 자존심을 다스려야 돼요. 화난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자존심을 다스려야지. 화도 가라앉혀야지만. 그러면 자존심을 다스리려면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아,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 아, 내가 이렇게 화가 명예욕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뭣도 있고 온갖 짐짓 속에 다 숨어 있어. 응? 남편하고 잘 안 싸워요? 조금 싸우게 돼요? 응. 이거 어떡해요? 그러면 나올 것도 없네. 그러면 이게 심리학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 거를.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겉머리로 감정이 일어나는데 제일 밑바탕에서 그걸 일어나게 하는 근본 뿌리를 우리는 심지라 그러거든. 마음 바탕이라 그러거든. 심리학에서 뭐라고? 응? 기본 감정이라 그래요. 그랬을 때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하라. 원래 온전한 마음에다 대조하라. 아, 내가 원래는 괜찮았는데 그 경계를 만나서 이 자존심이 막 흔들렸구나. 비유가 상했구나. 이렇게 해갖고 대조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대조한 다음에 본래 그 마음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이킨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이킨다. 이것을 멈춤, 살핌, 돌이킴. 몸살돌이라고 한다. 몸살돌. 이거는 이제 보통 초등학생들 잘해요. 몸살돌을 일본은 가르치는 거예요. 몸살돌. 맨날 배웠잖아요. 노래, 몸살돌 안 배웠어? 노래. 그때 노래 가르쳐 줬네. 아, 그래서 이걸 하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게 처음에 요거만 하더라도 모든 경계를 일단 멈춰 살펴서 원래 돌이켜
이것만 하더라도 모든 세계 평화가 온다니까. 가정, 세계 평화가 온다니까. 근데 이거를 못 해갖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을 가르치기 위한 거고, 진짜는 이제 본물교에 가르치는 건 조금 수준이 높다. 이제. 멈춰. 이렇게. 멈추는 공부를 조금 더 하다. 일을 당할 때마다, 경계를 당할 때마다 일단 멈춰서 정력을 쌓고 그랬어요. 아, 이게 무슨 소리냐. 정력이라는 것은 부동심이에요, 부동심. 부동하는 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르는 것은 경계에 부동하는 거예요. 경계, 사람이 경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다 보면 다 생겨. 내 마음을 요란하게 하고 비유를 상하게 하고 막 한 게 이렇게 있어요. 그때 부동하는 힘이 부동이란 건 딱 흔들리지 않아서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는, 평상심을 유지하는. 그래서 누가 탁 하면은 이게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해서 딱 안정돼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걸 수양력이라고 하는데, 예? 일심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게 되게 이제 그 요란한 게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남한테 해를 입었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요란한 게, 아, 누가 나를 해롭겠다. 이게 마음속 깊이 이게 요란한 게 생겨요. 예. 그럼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 생겨. 아, 내가 남한테 쟤 때문에 내가 해를 입었으니까 원망하는 힘이 생겨. 그 원망하는 마음이 막 요란하게 만들고 흔들기도 하고 막 이게 막 온갖 걸 다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힐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첫째 동한 거예요. 동해서 내가 해를 입었다는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원망하는 마음에서 그 다음에 내 감정을 막 북돋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 누구를 하다 보면 꼭, 아, 누구 때문에 해를 입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교무님은 안 가져요. 그런 게 좀 있죠. 하다 보면,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좀 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좀, 괜히 손해까지는 할 것도 없고 해를 입었다. 그러면 조그마한 원망심이 조금 이렇게 마음에 싹 쓴단 말이죠. 근데 내비두면 그게 이제 자꾸 작용을 해갖고 이제 커져갖고 이렇게 키워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마음속에 하여간 누구한테 어떤 해를 입고 뭘 했더라도 해 입었다는 생각을 없이, 그건 아직, 그래, 싹 지워버려요. 해 입었다는 무조건 없이 해버려요. 없이 해버리면 마음이 말 깨끗해져 갖고 상대방하고 아무런 맺히는 게 없어. 현명심 씨는 남편한테 해 입었다는 생각 하는 거예요? 옛날? 예? 옛날, 아? 요새는 안 하잖아요. 요새 돼요? 예. 아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맨 안 따라온 거 보니까 좀 반대야. 이게 순수하게 안 하니까 막 어디서 했냐고 따라오더니 옆은 좀 안 와. 보니까 또 원망을 좀 일으키는 것 같아요. 안 그래? 아, 회사 때문에? 아, 이 토요일날 회사를 가는구나. 아, 그렇구나. 근데 신심이 척 하면요, 회사가 우리 때문에 피해가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세상에 올라면 너무 분당해서 얼어갖고, 한번 버스 타고 올라니까 자꾸 했더니 회사가 가까운 데로 이사 오더라니. 그런 사람 여기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 회사가 가까운 데로 이사 오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회사면 가야 될 거 아니요. 그리고 가면 이게 자리가 이동하는 수가 있어요. 예. 좋은 자리로 이동해야죠.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정말로 이게 안 흔들리려면 그 근본 뿌리를 다스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수양력이고 일심이고 온전한 마음이니까 마음속에 원망한 해 입었던 마음이 있으면 싹 없애버리고 또 어떤 경계에 동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거든. 육진 색성향 미촉법에 뭔가 그 중에 한 군데 동해. 이렇게. 색성향 미촉법이라는데 우리가 마음이 동해. 그러면 딱 보면 마음 심지가 이렇게 동한단 말이에요. 아, 내 심지가 색성향 미촉법에 동했구나 하고 이거를 다 그래서 되나 이렇게 딱 지워버리면 마음이 텅 비어버려요. 그게
일심이고 온전한 정신이 수양력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경계를 만났을 때다 멈추어서 정력, 이 부동심을 만들고, 알았대요? 그 동하지 않는 부동심을 정력을 쌓자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경계에 있을 때 멈춰서 부동심을 쌓자는 거예요. 이미 일어났으면 몸살대로 가르쳐야 돼요. 일어나기 전에 이게 딱 부동심을 만들어서 그러게 되면 마음의 자유가 얻어집니다. 마음의 자유. 이게 마음이 한번 요란해지면 자유가 없어져. 근데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 자유를 얻는다. 우리 마음 공부의 목적은 뭐예요?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 자유를 얻어야 잘 사용할, 널리 사용할 수 있어요.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잘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목적은 마음 공부는 자유를 얻어요. 예를 들어서 자유란 게 뭐예요? 커피를 잘 맨날 마시는 사람은 커피점 옆에 지나가면 뭐가 돼요? 자유가 없어. 그래서 들어가고 싶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 옆에 지나가면 자유가 없어. 그막 들어가고 싶어. 그냥 한잔 하고 싶어. 그냥 얼마나 저걸 마시면 내가 속이 시원할까. 그런데 술도 안 마시고 이제 커피도 안 마신 사람 그 옆에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 자유예요, 자유. 이 자유라는 거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응? 자유라는 거예요. 색소행 위촉법이 있더라도 거기 착심이 없는 사람 옆에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요? 마음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이게 색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게 코로 냄새 맡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냄새 맡는 게 눈으로 보는 거 몰라요. 코 냄새 맡는 게 그리 중요할까 그랬죠? 여기 가면요, 여기 북촌인데 워터리 집에 음식점 했다, 뭐 옷장 했다, 막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안 돼. 그랬더니 향수집이 들어. 바글바글한 거예요. 엄청 비싼데도. 그게 왜 그러냐? 그만큼 그 향수에 뭐가 매력이 있는지 그 남자는 없고 여성들만 계속 그래서 그게 이 향기라는 것도 무지하게 우리 마음을 끄는 뭐가 있는가 봐요. 그랬을 때 자유를 얻었네. 자유를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일들에 일심을 해야 돼요. 그 일들에 일심을 해서 자기 일을 잘 처리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것을 수양력이라 하고 정력이라 합니다. 천만 경계가 오더라도 마음이 부동해서 목적한 바를 이룩한다. 이게 부동심이요, 수양력. 이거를 먼저 기르자는 거예요. 기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 이 수양력을 기르는 사람 중에 여러 성인자들도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진짜 수양력이에요. 정력이 있어, 정력. 뭐냐면 적군이 뭐 10배도 넘죠. 11배에서 13배가 되는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133척에 11척이니까 13배잖아요. 13배가 쳐들어왔는데 그걸 딱 막아서 갖고 11척이 막아서 전쟁을 하는데 작전대원들이 일체 동요하지 않고 나가 싸워갖고 33척을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상 배가 부서진 배가 잔뜩 있어 쳐들어오지 못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평화가 임진왜란이 승리로 끝난 거. 마지막 승리로 끝났거든요. 그것은 경계에 부동하는 힘. 태산같이 부동하는 힘인데 이게 정력이라고 하고 수양력이라고 하고 처음에는 몸살돌로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내중에 깊어져서 그냥 부동심이 됐다가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가 그 다음에 그 일을 일심하는 이 경지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마음을 통제해서 인성관리를 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되냐? 일이 없으면 아침하고 저녁에는 복잡한 신경을 쉬고 마음을 텅 비우는 공백의 시간, 공백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아무것도 없어버려. 이걸 수양이라 그래요. 저녁에 염불하고 자선하고 아침에 전부 자선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던 걸 갖다 쫙 지워버리고 백지가 되자는 거예요. 백지가 돼서 정할 때는 마음을 생각을 고요하겠다. 그렇게 마음이 백지가 되면 생각이 고요해져서 이렇게 모든 걸 멀리 볼 수도 있고 하는 이 정려가 공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경계를 당할 때는 부동해 갖고 원래 온전한 정신을 기르고 그 다음에 일이 없을 때는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염불자선 등으로 해갖고 고요하게 해서 이렇게 참 우리의 기본적인
그 수양력을 기르자. 이렇게 두 가지가 이게 첫 번째 우리 마음 용심법의 1번이에요. 다음은 이제 생각하는 거, 실천하는 거는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이어서는 회화를 하겠습니다. 회화는 의자 대형을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실내에서는 동그랗게 의자 대형을 변경하고